자,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등비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등차 수열과 물어보는 패턴이 똑같았다 이 말이죠. 등차 수열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뭐 등차 수열 세 번째 항이 얼마고 다섯 번째 항이 얼마일 때 일반항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뭐 열 번째 항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 이런 패턴들이 등비 수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에서 뭐 첫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까지 합이 얼마고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이 얼마일 때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런 합에 대해서 합의 최대값은 얼마냐 아니면 합의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었다 이거였죠. 등비수열도 물어보는 패턴은 똑같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을 가지고 뭘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곱하기를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예정이거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숫자가 빨리빨리 커지는 패턴을 적절하게 묶어서 합으로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는 이거를 합을 가지고 뭘 하기가 좀 많이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등비수열의 합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예요. 알겠죠? 그리고 10번째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건 거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냥 식으로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2를 계속 곱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10번째 항은 2를 9번 곱해야 되잖아. 그럼 초항에다가 2를 9번 곱하는 거니까 511을 곱하게 되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좀 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의 10제곱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쓴다. 알겠죠? 적당하게 한 1000단위, 1000얼마, 2000얼마 정도까지는 계산을 할만하면 하고 계산하기 좀 애매한데 싶으면 계산하지 않는다. 그냥 식으로만 결과를 내놓고 답으로 써버릴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했었냐면 SN을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SN-1이라는 게 A1, A2, A3, AN-1까지 합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다 라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SN이라는 게 A1부터 AN까지 합이었는데 뒤집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SN이라는 애가 A1 플러스 AN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데 그게 여기서 항상 우연찮게 똑같은 값을 가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같은 게 n개 반복되구나 해서 SN을 계산하는 공식이 만들어졌었지. 이런 식의 패턴으로 우리가 SN에 대한 합, 등차의 합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등비수열도 이런 느낌으로 합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였어요. 그런데 등차는 뒤집었을 때 이쁘게 이 모양이 잡혔는데 등비는 뒤집었다고 이쁘게 모양이 잡히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낸 거죠. 어떤 식으로 짜냈냐면 등비 같은 경우에는 SN을 A1, A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혀있을 때 우리는 이제 SN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SN을 이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애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항의 뭐 몇 번째냐를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수열은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무런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개차 수열일 때도 아니면 분수열일 때도 우리는 두 번째 항을 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등비수열의 표현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면 아 이게 등비의 합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R을 하나 곱해줄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R을 곱해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양변의 R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AR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AR의 제곱이 되고 AR의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AR의 n-2승이 있었겠죠. 여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면 AR의 n-1승이 되고 여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면 A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이유는 빼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 이렇게 되겠죠. 빼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다 날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얘만 남겠지. 그래서 A1은 옆으로 A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SN은 1-R에 A로 묶었을 때 1-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애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생각을 한 거죠. 등차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더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모양을 다 날릴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등비 수열도 그렇고 등차 수열도 그렇고 수열의 모양이 결정나고 나면 우리는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특정한 그 필요한 그 자료만 알고 있으면 등차 합이든 등비 합이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합 같은 경우에 n번째 항과 초항과 항의 개수를 알면은 그냥 우리는 등차 합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가 궁금한 게 아닌 겁니다. 등차 합은 아시겠죠? 이제 등비 합 같은 경우도 1-R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공비와 초항과 항의 횟수만 알면 우리가 등비 수열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고 마지막 항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안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냥 등비 합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SN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라 했어요? 합에 대한 일반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합을 계속 구할 수는 없는 거지. 귀찮으니까. 우리가 SN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15번째까지 합을 구하세요 하면 n에다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10번째까지 합을 구하세요 하면 n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SN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굳이 따로따로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식인데 분모가 음수인 게 싫은 거예요. 분모가 음수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해져. 상관은 없거든 사실. 분모가 음수가 돼도 요렇게 풀든 요렇게 풀든 사실 상관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런데 니네가 계산하기가 불편할까봐 분모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요 식을 대입하게 될 거고 공비가 1보다 크면 이 식을 대입하게 될 거예요. 분모가 양수가 되도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AN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AR의 n-1승 이렇게 쓰거든. 여기랑 헷갈리지 마라.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항 AN이 뭐 2의 n제곱이다 이거예요. 됐죠? 이걸 보고 S8을 구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니네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S8이니까 8개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N값이 8이구나 했으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요걸 알았으면 얘랑 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초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공비는 니네가 헷갈리면은 숫자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4고 3을 집어넣으면 8이고 공비가 2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공식 2-1에 2에 8제곱-1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분모가 음수라서 식이 안 이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가 양수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등비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한 문제는 사실 문제를 이제 니네가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물어보는 패턴이 정말로 뻔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뭐냐면 252쪽에 318번 문제 봅시다. 이 선을 252쪽에 318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딱 봤어요. 이걸 합인데 우리가 이걸 합으로 보기 전에 일단 항으로 먼저 보는 거지. 그러니까 1, 2, 4, 8 이런 항의 개념으로 먼저 보고 아 이게 수열이구나 라고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건 지금 합을 계산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어디서 끊기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끊길 수도 있는 거거든. 이게 문제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지 않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3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한다. 루트 3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플러스 3 루트 3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니네가 이걸 보고 요렇게 끊어가지고 공비가 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꼭 요렇게 생겼을 때 니네가 이걸 보고 한 개씩 이렇게 끊어서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걸 보고 니네가 이거는 내가 따로따로 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1 루트 3 이런 식으로 앞에 거만 따로 그 다음에 뒤에 걸 따로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니네가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괜찮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는데 항이 20개 더해라 이런 문제였다면 빨간색 10개, 노란색 10개였겠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씩 더하든지 아니면 이걸 통째로 요렇게 보고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공비를 이렇게 살리면 1 플러스 루트 3 루트 3 제곱이라고 했을까? 1 플러스 루트 3 요 패턴으로 니네가 끊어서 볼 수 있다면 얘는 두 개씩 묶어서 10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방식에 따라서 문제 푸는 스타일이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개씩 끊어서. 여튼 얘는 한 개씩짜리 한 개씩이니까 1번 문제를 보고 우리가 1, 2, 4, 8 이런 수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먼저 판단을 해주고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쟤네 네. 저기 시험지 몇 개 들고 가는지 지금 여기 말이 많은데? 시험지 몇 개 보고 간다고? 수현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몇 개 들고 가냐고.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돼서 1반항 AN을 구하려고 하는데, 1반항 AN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반항을 잡아놓고
우리는 얘가 몇 번째인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게 1-r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공비와 초항을 알고 있을 때 항의 개수를 알아야지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몇 번째인가를 확인을 하려고 2에 n-1승이 256이 되고 싶다. 2의 8제곱 이렇게 하면 n이 9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을 계산해라. S8 이렇게 S9지? S9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공식을 쓰면 좋겠는데 공비가 2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돼서 모양이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2의 9제곱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자, 2의 9제곱 정도는 계산할 만하지. 512니까. 여기가 10제곱인 것도 그냥 계산할 만해요. 11제곱부터는 계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뭐 할만하고 11제곱, 12제곱도 니네가 계산을 할만하다 싶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계산하기가 좀 큰데? 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2의 10제곱 정도가 한계예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3의 6제곱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의 6제곱이 7의 29거든. 이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고 식에다 그냥 남깁니다. 그대로. 아시겠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 2번, 3번, 4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시간 줄게.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더하기를 제외하고 먼저 이런 항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항을 먼저 보고, 뭐야? 왜 2 붙어 있지? 아, 이거 2번이구나.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항을 보고
우리가 이게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했다면 이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초항, 공비,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등차 합도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등차 합도 초항, 공차,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아니면 초항, 끝항, 항의 개수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 합을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등차 문제 중에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처음과 끝만 알고 있으면 그 중간 과정은 관심 없고 그냥 합은 계산할 수 있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등비 수열의 이 생김새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합이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초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초항이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 항의 개수는 총 10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위에 걸 대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1-2분의 1에 2분의 1에 1-2분의 1에 10제곱 자 분모 2분의 1이죠? 요렇게 계산하고 나면 우리 답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의 10제곱 요 정도는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답지에서 이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니네가 꼭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3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를 뜯어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27분의 2 마이너스 81분의 2 243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초항이 3분의 2이고 항의 개수는 5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냥 1-에 3분의 2에 5제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3분의 4에 3분의 2에 1 마이너스 자 5제곱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도 상관없죠? 괜찮습니까? 플러스 3분의 1에 5제곱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자 마이너스 2에 세제곱은 마이너스의 2의 세제곱과 같다. 괜찮습니까? 홀수 차수는 밖으로 빼도 괜찮다고 그랬고요. 이거 지수 법칙 할 때 다 했던 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짝수 차일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수 법칙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 안에 있는 이 밑이 양수여야지 지수 법칙을 깔끔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인 상태라면 깔끔하게 빼내는 게 중요한 행동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행동을 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해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그럼 4분의 2니까 얘도 약분해주고 그래서 뭐 앞에 2분의 1을 크게 쓸까? 2분의 1 써주고 요 남아있는 거 1 플러스 3분의 1의 5제곱 이거는 뭐 계산을 해서 분배를 해서 2분의 1에 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5제곱 이 정도 계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5제곱이니까 애매하지만 계산할만 하죠. 이거는 뭐 그냥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5, 10, 20 이런 식으로 해서 160까지 간다. 공비가 2다. 요거죠? 공비가 2다. 그래서 우리가 초항이 5고 공비가 2니까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는 얘가 몇 번째인지가 궁금해서 구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5 곱하기 2에 n-1승이 160이 되고 싶고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2의 5제곱이니까 n-1이 5여야 돼서 n은 6이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항의 개수, 초항, 공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2기 때문에 위에보다는 밑에 걸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게 그냥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SN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3을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2. 여기 3이 내려오면 3 곱하기 2. 9가 내려오면 9 곱하기 2. 이 패턴이기 때문에 초항이 2고 공비가 3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비, 초항, 항의 개수는 총 5개. 괜찮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이 뻔하다라는 거죠. 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문제를 그냥 바로 보죠. 자, 여기 필수예제 27번. 자,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S5를 구하고 싶다. S5를 구하고 싶다. 우리는 이제 모양이 잡혀 있어요. 1-R분의 A의 1-R의 5제곱. 그러니까 A와 R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라는 의미만 있지 등비수열로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로 표현을 해주려고 A2를 AR이라고 바꿔야 되고 A6를 AR의 5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나눗셈 그러면 R의 4제곱이 16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R의 제곱은 4분의 1.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문제도 뭐 다른 조건이냐? 단 공비는 양수이다. 괜찮나요? 자, 공비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R은 2분의 1이겠죠. 자, 단이라는 말이 없었다면은 R 값이 2분의 1일 때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반해주면 되고. 괜찮죠? 자, 공비가 2분의 1인 것도 알았고 초항, 이제 초항 계산해야 되겠네. 여기 공비 R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A가 2분의 1이니까 A1 초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항의 개수가 5개니까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등차수열에서도 그대로 나왔었던 개념이에요. 자, 다음 밑에 거 봅시다. 마찬가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게 등비수열에서만 유독 나오는 패턴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모양을 보면 1이 있고 x 플러스 1이 있고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으면 공비가 x 플러스 1로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비가 x 플러스 1이고 초항이 1이고 항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SN을 구하라 그러면 x y 플러스 1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초항 1에 r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x분의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SN을 계산을 한 건데 여기 이상하게 등비수열에서만 다른 거 하나를 더 물어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6개의 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무슨 수열이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거를 물어보는 패턴이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참이에요. 왜냐하면 공차가 0으로 일정하잖아. 괜찮습니까? 공차가 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열을 보고 얘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고 등비 수열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공비가 1로 일정하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비가 1일 경우에는 이 숫자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는 sn 공식이 있었는데 공비가 1이 되면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지.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1일 경우에는 이 공식을 애초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공비가 1이면 숫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초항이 3이고 항의 개수가 6개면 3이 6개 있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그냥 3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복잡하지 않다. 오히려 더 단순하다. 이게 등차에서는 말이 안 나오고 등비에서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네가 알고 있니? 요런 것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니? 라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SN을 이렇게 써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가 0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X가 0이라면 사실 공비가 1이야.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X가 0이면 사실 공비는 1이고 1, 1, 1,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개의 합, SN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이 n개 있는 거니까 n이다 라는 것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메인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항상 요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살짝 섞어서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필수예제 29번 별표. 자, 필수예제 29번에서 하는 말이 등차 수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요 패턴으로 수열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쁘게 띄엄띄엄 H 이쁘게 꺼냈어. 이게 3칸 가서 하나 꺼내고 3칸 가서 하나 꺼내고 3칸 가서 하나 꺼내고 이런 식으로 꺼내서 이거를 앞으로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앞으로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앞으로 세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앞으로 네 번째 항이라고 불러야지 라는 수열을 만들어주면 이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이쁘게 꺼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꺼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 건너뛰고 이렇게 꺼내. 그 다음에 이거 건너뛰고 이렇게 꺼내. 이 계산 결과를 앞으로 C1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이걸 두 번째 항, 이걸 세 번째 항으로 써야지 라고 해도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이쁘게 끄집어내기만 하면 등차 수열에서 꺼냈으면 무조건 등차 수열. 괜찮습니까? 이게 등비 수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등비 수열도 이쁘게 끄집어내면 무조건 등비 수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쁘게 이렇게 첫 번째 항, 네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꺼냈을 때 이게 등비 수열이 될 텐데 이거를 초항 A라고 하고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AR의 세제곱 얘가 AR의 6제곱 얘가 AR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11을 꺼내는 게 아니라 10을 꺼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9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공비가 R 세제곱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공비를 일반적으로 R이라고 쓴다고 했지 R로 딱 고정시켜 놓은 건 아니잖아. 내가 쓰고 싶은 문자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R을 제일 첫 번째로 쓰는 기호이긴 하다. 뭐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공비를 내가 R의 세제곱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비는 R의 세제곱.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정하게 곱해서 나가는 이것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A 플러스 AR 그럼 이거 A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이렇게 해서 AR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R의 6제곱 AR의 7제곱 해서 AR의 6제곱으로 묶으면 A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초항이 그대로 여기 있죠. 이거 공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초항이 그대로 있죠. 공비 여기서 그래서 R 세제곱 여기서 이렇게 이런 형태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쁘게 꺼내기만 하면 무조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디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냐면 이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A1부터 해서 A5까지 합이 1. 지금 문제에서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3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A5까지 끊고 A6부터 A10까지를 끊었을 때 이게 1이고 이게 2라는 거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A1부터 A5까지가 1, A6부터 A10까지가 2잖아. 5개씩 이쁘게 끊어서 합쳐놓은 거지. 이게 등비수열에서 적용을 시켰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도 등비수열을 그대로 만족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2니까 여기가 4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1부터 A15까지의 합은 7이다 라고 그냥 바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풀이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R에 A에 1-R에 5제곱이 1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다음 1-R에 A에 1-R의 10제곱을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 10제곱을 A에 1-R에 5제곱 1 플러스 R에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요만큼이 1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R의 5제곱이 2구나 여기까지 판단을 했으면 지금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R에 A에 1-R에 15제곱 이걸 계산하라는 건데 여기를 A에 1-R에 5제곱 R에 1 플러스 R에 5제곱 R에 10제곱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얘가 1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R의 5제곱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얘가 요 패턴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1부터 5까지의 합, 6부터 10까지의 합, 11부터 15까지의 합을 깔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요 밑에 거 연습을 한번 하고 갈까? 323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시작. 자, 봅시다. 323번. 자, 공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2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S10이라고 생각을 해서, 1-R 그 다음에 A의 1-R의 10제곱이 2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S30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S30은 A1부터 해서 A10까지 그리고 A11부터 해서 A20 그리고 A21부터 해서 A30까지를 다 합친 건데 이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할까? 뭐 K 정도라고 할까? 이걸 K라고 한다면 자,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이 8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0에다가 K를 더하는 거다. 얘는 2, 얘는 8 이런 느낌. 그래서 1-R에 A에 1-R에 30제곱이 10 플러스 K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지? 오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잠깐만. 자, 오늘은 코로나 걸린 애들도 많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1-R에 A에
1 마이너스 R의 10제곱 1 플러스 R의 10제곱 뭐 이렇게 써놓고 얘가 2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2분의 10 플러스 K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K를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하는 순간 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2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R의 A에 1 마이너스 R의 10제곱에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2 플러스 K가 돼서 얘가 2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2분의 2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 플러스 R의 10제곱 잠깐만 이거 이속을 잘못했네. 플러스 R의 10제곱 R의 20제곱이 10 플러스 K 이렇게 될 테니까 2로 나눠주면 1 플러스 R의 10제곱 R의 20제곱이 2분의 10 플러스 K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 넘기면은 R의 10제곱이 2분의 K가 되는구나. 요게 따로따로 쓰면 1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1 돼서 R의 10제곱은 2분의 K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은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R의 10제곱 대신에 2분의 K를 대입하면 양변에 4를 곱해서 는 20 플러스 2K 얘네가 달고 넘어가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16은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식으로 식을 좀 더 정리를 이쁘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1부터 A10까지 합이 2라는 걸 알고 있고 11부터 20까지 합을 K라고 알고 있고 8이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등비 수열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2R이 K다. 괜찮습니까? 2R 제곱이 8이다 하는 순간 R의 제곱이 4니까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이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S10, S20, S30 이걸 다 쓰지 않고 내가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S30에서 S20을 뺀 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S30에서 S20을 빼면은 8이 나와야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A21부터 A30까지가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기는 한데 여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문자로 잡고 식을 완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튼 저튼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게 여기처럼 이쁘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이쁘게 모양이 잡혀져 있으면 그 자체로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는 거를 기억해주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30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그냥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SN을 구하자. 우리는 1-R에 A에 1-R에 N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공비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초항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2분의 1에 1에 1-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가 2분의 1이라서 분모분자에다가 1을 곱해줘서 모양을 정리해주면 2에 1-2분의 1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SN이 1.999보다 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식을 전개해보면 2 마이너스 2 하나 약분할 수 있거든. 여기 2분의 1이 n개, 그 중에 2 하나 약분시켜주면 2분의 1이 n-1개 남겠죠. 그래서 하나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2-2분의 1의 n-1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걸 SN 자리에다 써주면 식이 이뻐집니다. 1.999. 그래서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0.001이 크고 싶다 2분의 1의 n-1승. 자, 이걸 만족하는 이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1000분의 1이거든. 자, 분모는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어차피 얘 분자는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몇 번 곱하면은 분모가 1000을 넘어서냐라는 거죠. 그래서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때 1000을 넘어선다 이 말이죠. 10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n에 11을 넣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다. 괜찮죠? 아니면 이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이 상태에서 로그를 주면은 조금 어려워지겠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로그에서 이런 거 푸는 거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죠? 양변에 로그를 씌운 다음에 식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필수예제 31번 봅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은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SN이 있다고 했을 때 PN 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 합의 형태가 존재한다. 등차 수열이 합이 있을 경우에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되냐? 2PN 플러스 P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식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외우는 이유가 뭐였냐면 SN에서 S의 n-1 빼는 게 너무 귀찮아서였어요. 그죠? 그런데 등비 수열은 귀찮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식이 되게 간단하거든. 자, 등비 수열 SN이 존재한다. 1-R분의 A에 1-R의 N제곱입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써보면은 이게 1-R의 A의 R의 N제곱 따로따로 쓰면은 1-R분의 A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R, 공비니까 상수예요. 그죠? A, 초항, 상수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숫자, 이건 결국 숫자잖아, 그지? 이 숫자 똑같다. 그럼 개수끼리 계산을 하면 0이 깔끔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 SN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등비수열의 모양이 적어도 이런 느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모양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숫자들의 모양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질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SN을 보고 일반항 AN을 찾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한다. 구별을 했잖아요. 괜찮습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하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만족하려면 상수항이 있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항을 구하는 식은 똑같은데 첫 번째 항을 다르게 잡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쁘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은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은 맞는데, 괜찮습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등비수열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이거. 자, 그럼 얘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 AN을 구하려고 한다. 이거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은 요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었을 때 빼는 패턴이 뻔하거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N에서 SN-1 빼면 AN만 남아요. 여기에서는 빼줄 건데 최대한 많이 묶어주려고 그래요. 최대한 많이 묶어주려고 하는 건데 얘랑 얘를 보니까 2에 n-1승까지 묶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에 n-1승까지 묶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2 하나 남지? 마이너스 6이 되고 이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1승 이런 느낌으로 식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일반항 AN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등차수의 합 이야기할 때 SN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S1과 A1은 무조건 같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면 SN이 이렇게 되어 있다. S1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여기다 n에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 같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 맞는 것 같은데 왜 첫 번째 항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상수항 때문인가 봐 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냐면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등비수열에 상수항이 붙어있네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숫자가 얼마만큼 차이 나요?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여기 SN에다가 2가 더해졌기 때문에 얘가 2 큰 상태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하고 싶다. 우리는 미지수 얼마 해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다음 SN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됐죠? 다음 SN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나는 이 등비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하고 싶다. A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A는 그냥 얼마예요? 준영아? 네. A 얼마야? 고민할 거 없어요. 똑같이 생겼어. 부호가 반대잖아, 이거. 1이요. 1이라고? 다시.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랬나?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만족하는 것이다. 다시 여기. 자, 이거는 이해가 되나? 이거를 따로따로 썼을 때 1-r분의 a 마이너스에 1-r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씩 쓴 거는 이해돼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거 상수여서 얘 상수값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숫자. 이걸 내가 일부러 따로 뺀 이유는 이게 n제곱이 여기에만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n제곱이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놓고 나서 보면 얘도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 둘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4면 여기는 마이너스 4여야 돼요. 식이 그렇잖아 지금 생긴 게. 알아듣겠습니까? 등비의 합을 정리해서 이렇게 그냥 만든 것 뿐이야. 지금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니네들한테 R이 뭔지 A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냥 부호가 반대고 숫자가 같은 거야.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R의 n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왜 여기는 플러스가 붙었어요? 이런 걸로 고민을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모양 살짝 바꿔볼까? 자, SN이 2 플러스 K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습니다.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됐죠?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하고 싶다. 그러면 K는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여기를 보면 여기가 N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양을 살짝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필요해. 괜찮습니까? 이 정도의 생각은 필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얘와 얘가 부호가 반대고 서로 같다. 그 말은 뭐냐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0 나와야 돼. 괜찮니?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요 정도 가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등비 수열에서 SN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패턴 SN에서 S의 N-1을 빼는 것이고 빼고 나서 최대한 많이 묶어주면 저절로 AN이 나와요. 자, 연습 한 번만 더 합시다. SN이 2 플러스 3의 4의 N제곱이다. 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일반항 AN을 구해볼까요? 해보세요. SN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AN을 구하라. 이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S에 n-1이 n자리에 n-1을 넣는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난 이것을 이걸 뺀다. 그러면 an만 남는다. 2 없어질 거고 최대한 많이 묶을 거다. 얼마만큼 묶을 거냐면 4에 n제곱까지 묶을 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4에 n제곱까지 묶으면은 4 하나 남았죠? 여기 3 있지? 12 마이너스 3 있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9 곱하기 4의 n제곱. 이게 일반항 an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항은 맞는데 첫 번째 항부터 맞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뒤에다가 요게 꼭 필요하다. 인 자연수. 그래서 일반항 구해놓고 an을 따로 써줘야 되는데 a1은 무조건 어디서 찾는다? S1에서 찾는다.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은 16에다가 3 곱하면 48에다가 1을 더하니까 50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1을 대입해서 4, 9, 36 아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깔끔하게 0이 되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an을 구할 건데 Sn-1제곱은 이렇게 빼주면은 an이 나오고 여기에서 없어지고 3에 n-1승까지 묶어주면은 3 하나 남고 2 있으니까 6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일반항 a에는 4 곱하기 3에 n-1승 깔끔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4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4 나오지. 6에다가 2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첫 번째 항부터 된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것만 써줘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여기 5n의 개수가 1이죠. 5의 n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항부터 깔끔하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걸 알고 일반항을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그런 문제가 있을걸? 여기 있죠? 보세요. 326번. 자,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다 이 말이에요. K값 얼마예요? 설비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2 하면 끝입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원리합계 할 건데, 원리합계는 한 방에 이해가 돼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냥 다음 시험에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시험 직전에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끝까지 이게 니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이거 그냥 계속 까먹을 거예요. 내용이 어렵거든.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만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합시다. 쉬는 시간.